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벌의 꿀은 제비짓과 더불어 채취하기 가장 어려운 식재료로 다큐멘터리에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채취 난이도와는 무관하게 석청 중에는 신기한 효과를 갖는 꿀도 있죠. 매드허니라 불리는 꿀은 환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데 매드허니는 무엇이고 왜 판매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미친 꿀의 화학입니다. 꿀은 수분 함량이 낮고 프로폴리스나 항균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절대 상하지 않는 식품이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숙취 해소 효과도 명확한 꿀은 술을 만드는 양조부터 요리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드허니라는 특별한 꿀이 있습니다. 매드허니는 일반적인 꿀벌이 아닌 히말라야 자이언트 꿀벌이라는 무려 3cm 크기까지 자라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꿀벌이 만드는 꿀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별한 식물의 꿀을 모으다 보니 인간에게는 독성을 보이는 매드허니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못 먹는 음식은 사실상 없죠. 매드허니도 오락용 혹은 건강용품으로 판매되고 복용되곤 합니다. 매드허니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첫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문호였던 호메로스가 기원전 6세기경 썼던 찬가의 일부인 헤르메스 찬가에 암시적으로 등장합니다. 꿀은 미드라는 발효주의 재료이기도 했던 만큼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이었죠. 양봉이 정착되기 전에는 고가의 식품이었음이 당연합니다. 꿀의 특별함이 사용된 예로 호메로스의 이야기에는 멜리클로론이라는 녹색 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색상의 언어적 표현과 인류 문명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오늘은 녹색 꿀이 무엇인가에서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녹색 꿀은 실제로 존재하며 색상은 꿀벌의 채취 과정에서 엽록소가 많이 함유되는 특정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파르나소스산의 꿀벌 신탁 과정에서는 델포이의 신탁을 위한 피티아가 녹색 꿀을 섭취한 후 환각 상태에서 예언을 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매드허니는 환각을 유발하고 많은 경우 독성을 보입니다. 매드허니의 독성에 대한 기록은 아테네 제노폰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루스의 원정을 다룬 책 아나바시스에는 매드허니가 군인들에게 만들어낸 영향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참고한다면 아나바시스 사권 8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들을 해석한다면 군인들이 꿀벌즙을 먹고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적게 먹은 사람은 술에 취한 것처럼 되었고 많이 먹은 사람들은 광증을 보이다 쓰러졌다고 기록됩니다. 당시 흑해 근처 현재의 터키 일부인 트라부존 인근을 행군하던 그리스 군인들이 매드허니를 먹고 방향 감각을 잃고 구토와 설사를 겪으며 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합니다. 독성 증상을 보이며 함유된 물질 또한 매력적이고 값비싼 꿀이었으니 이를 무기로 사용한 사례도 당연히 있었겠죠. 무기로의 사용은 최초로 만독불침을 이룬 사나이, 온갖 독을 먹으며 단련해 독이 듣지 않게 되었다는 폰투스 왕국의 미트리다테스 6세입니다. 미트리다테스 6세는 제3차 미트리다테스 전쟁 중 매드허니를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군을 지휘하던 폼페이 장군의 병사들이 지나가는 경로에 매드허니를 여기저기 남겨두었고 이 꿀을 먹은 병사들은 구토, 설사, 어지럼증, 환각 등의 증상으로 전투 능력을 상실해 이후 습격에서 로마는 패배하게 됩니다. 전략적인 매드허니 사용으로 무력화와 승리를 이룬 고대의 화학전에 대한 이야기로 논문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스트라본의 지리학에도 로마 병사가 지나가는 길에 독성이 있는 꿀이 담긴 그릇을 두어 사용했다는 기록, 그리고 유명한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도 매드허니의 기원과 효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드허니도 저주나 주술이 아닌 실제하는 물질인 만큼 화학적으로 모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매드허니의 핵심 성분이자 독성 분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다환고리 화합물입니다.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더 복잡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 구조 분자를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미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이란 이름은 9세기의 식물학자였던 아사 그레이의 이름을 딴 식물 레우코토의 그라야나에서 이름이 유래합니다. 생각보다 그레이아노톡신을 함유한 식물이 다양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레이아노톡신은 1부터 4까지 4가지 종류가 대표적이며 이들 중 그레이아노톡신 1은 상업용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매드허니죠. 꿀에 독이 함유될 수 있던 것은 많은 식물이 잎이나 뿌리, 열매에 독을 갖는 것과는 달리
특정한 식물은 꽃과 꽃가루, 꿀에도 독을 함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을 함유한 대표적인 식물 속은 진달래 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진달래입니다. 진달래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하듯 국내에서는 식용식물로 여겨지는데 왜 진달래가 문제인가? 우리가 먹는 진달래만 괜찮은 겁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의 작동 방식은 중추신경계의 소듐 이온 채널에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현기증이나 시야 흐려짐, 호흡 곤란이 발생합니다. 혈압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지면 메스꺼움과 실신, 발작, 부정맥, 근육마비, 의식 상실로 이어지죠. 많은 독소가 신경에 작용했으며 신경의 소듐 이온 채널을 열거나 닫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사망으로 이끌곤 했습니다. 그림에도 그려져 있듯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낯선 이름의 독소고 매드허니를 먹을 일도 2005년 국내에서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이후 별로 없겠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화학 물질들의 예시를 본다면 재미삼아 먹을 물질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보툴리눔 독소를 제외하면 가장 위험한 독이라고도 불리는 보거독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그와 맞먹는 독화살 개구리의 피부 신경독인 바트라코톡신 역시 소듐 이온 채널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약의 재료이자 최고의 식물독 중 하나인 천남성과 부자의 아코니틴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살충제에서 독소로 그 위상이 변경된 DDT도 중추신경 소듐 채널과 관여하고 살충제로 쓰이는 다른 물질들이자 재충 효과를 가는 국화의 핵심 물질 겸 모기약의 기본 골격 구조인 파이레트로이드도 동일합니다. 독이 있는 식물로 유명한 백합의 메라트리딘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치료법 또한 신경독 해독과 같습니다. 아트로핀이나 아드레날린 주사 혹은 희석을 위한 식염수 주입이죠. 이유는 그레이아노톡신 해독제는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완화시킨 채 배출 및 복구될 때까지 목숨만 잡아두면 회복 가능합니다. 매드허니 중독 증상의 정도는 섭취량과 독소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약한 환각을 보이기 때문에 오락용 물질로 선호되기도 합니다. 달달하기도 하니 딱 좋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역시나 본능에 의거한 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레이아노톡신은 최면제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혈압 강화 등이 발기부전 치료제에서 나타났던 증상이었던 것처럼 매드허니는 발기부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매드허니 중독 사례의 대부분은 중년 남성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높은 농도에서는 환각적 광학 효과로 빛이 회전하거나 쏘아져 내리는 것 같은 터널 비전을 겪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언어장애와 현기증, 기절, 심지어 선망까지 죽음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레이아노톡신의 독성 문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문제점으로는 매드허니는 여성의 생식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포사멸과 일산화질소 발현이 난소 조직의 모낭 형성에 영향을 줘 난소 난포에 난포 폐쇄증을 유발합니다. 재미삼아 먹어보기에는 치룰 대가가 크니 되도록 기회가 돼도 먹지 않길 바랍니다. 진달래 속 식물이 왜 독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식용이 가능한 진달래와 독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철쭉은 모두 같은 로도덴드론 속의 식물입니다. 진달래가 유독 독이 없는 식물일 뿐 거의 대부분의 로도덴드론 속 식물은 그레이아노톡신을 갖습니다. 국내 자연 꿀은 안전하지만 해외에서는 환각 성분 및 독소를 갖는 꿀이 만들어지기 쉬워 야생 꿀이나 양봉에서 반경 내 특정 식물군을 배제하라는 가이드가 많죠. 국내 진달래가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인동덩굴 진달래라는 식물은 역시나 독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국내에서 매드허니를 먹어보고 싶다면 철쭉과 인동덩굴 진달래를 잔뜩 심어 양봉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모르는 분야인 점 참고 바랍니다. 진달래만이 꿀에 독을 갖는 식물일 리는 없죠.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코리아리아 아르보레아, 다른 이름으로는 투투라는 식물이 갖는 강력한 독인 투틴에 의한 사고들이었습니다. 투투에는 투틴과 함께 코리아미르틴, 피크로톡신린이 함유됩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투티는 꽃가루나 꿀에는 함유되지 않습니다. 독소는 잎이나 줄기 등 식물의 녹색 부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꿀벌이 독을 가져올 수 있던 것은 투투 식물을 먹고 투틴이 함유된 꿀 이슬을 만들어내는 벼멸구류 곤충이 있고 이 꿀 이슬을 꿀벌이 수집해 가져가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틴의 독성은 중추신경계에서 글라이신 수용체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글라이신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며 이에 대한 작용 역시 다양한 독소의 작동 기작으로 소개했던 바 있습니다. 글라이신 수용체가 억제되면 신경가스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침샘 등 타액의 과다 분비와 흥분, 발작, 혼수 상태와 호흡 곤란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상 식물에 함유된 신경가스라 보면 정확합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독성을 갖는 물질을 함유한 꿀도 있습니다. 사이클라멘 속 식물들은 사이클라민이라는 분자를 생산하는데 사포닌 유사체로 중국에서는 과거 전통의학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월경장애나 소화장애, 불안 해소 효과를 갖죠. 하지만 독소로서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인 캐스페이스 3, 8, 9을 활성화시킵니다. 먹자마자 이건 좀 아니다 알 수 있는 꿀로는 청산호 꽃에서 벌이 채취해 만든 야생꿀이 대표적이죠. 청산호는 유포르비아 티루칼리라는 학명을 갖는데 유포르비아는 다육식물의 한 부류로 세상에서 가장 매운 물질이자 최루 무기로 사용된 역사를 갖는 레시니페라톡신을 함유합니다. 캡사이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호 꿀을 먹으면 입술과 구내에 화학 화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스코폴라민을 함유한 동말풀꽃, 올레안드린을 함유한 협죽독꽃, 그리고 유칼립투스 등으로 만들어진 꿀은 먹어서 좋을 일 없으니 꿀은 전문가가 생산하고 안전평가가 완료된 제품을 드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매드허니는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는 판매와 사용이 합법입니다. 만약 국내에서 굳이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체험해보고 싶다면 철쭉이나 인동덩굴 진달래를 잔뜩 심어서 양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동 방식과 효과가 보거독이나 개구리독 등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미삼아 시도하기에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안전한 취미를 즐깁시다.